네, 안녕하세요. 대치 엠마 채널. 저는 세디 원장. 네, 조 원장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다양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각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다양한 주제를 좀 가져와 보려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또 뭐 단순히 한 학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주제 또 저희가 준비했죠? 그 국제학교 중에 그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핫한 학교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네. 네. 그 YBM에서 이제 설립을 했는데 키사라고 근데 그 학교가 1년밖에 안 됐죠, 원장님. 그쵸. 이제 2017년생들이 첫 이제 1학년으로 그레이드 1으로 입학을 했고, 지금은 그레이드 1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YBM 확장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보통 원래 이제 오픈 한 3년까지는 좀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사실 뭐 그 학교가 뭐 너무 좋은 학교고 막 무조건 강추 뭐 이런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10월에 시험이 있어요. 입학 테스트가 이제 생겨가지고 어머니들이 그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니까 그런 경우도 그렇고 요새는 저희 학원에도 그 해외 친구들 리턴이라 방학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고 나갔는데 방학 때는 이렇게 바짝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해외로 가게 되면은 그게 좀 끊기게 흐름이 되니까 끊기죠. 네, 그래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하는데 저도 좀 계속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좀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온라인 수업 가능하신 선생님들 해외 출신 혹은 뭐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해외 계신 분들이나 국제학교 친구들 어떻게 한국 교재랑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국제 수학도 구멍 없이 잘 메꿀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떤 시원한 답을 드리려고 오늘 좀 토픽을 정해봤습니다. 네, 이 해외 하는 이제 고민을, 그 해외에 가거나 앞으로 네, 뭔가 앞으로 가거나 그런 고민을 시작하면 사실 저도 저랑 저희 아이가 이제 시민권자보다 보니까 음, 언제든지 이제 해외에 가는 상상을 이제 한번 해봤어요. 하면 제일 이제 궁금한 게, 딱 그럼 현재는 나는 여기에 있고, 이제 해외에 가는 미래가 있으면, 과연 이제 내가 하는 지금 공부와의 연계성, 그러니까 범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결국은 이제 어머님들이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국제학교도 지금 한국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연계가 되는지, 그게 제일 모르겠는 진짜 많이 부분이에요. 질문하시는 게 네. 황소를 다니고 있거나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해외를 갈 계획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신 분들은 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이제 만일에 출국할 시간이 뭐 1년 이상 남으셨으면은 한번 갔다가 경험해 보는 거는 뭐 바람직한데 만일에 뭐 6개월 이내로 좀 출국 예정이다 그러면 굳이 가시지 마시고 얼른 진도를 빼시라고. 근데 그게 왜 그냥 막연하게 진도를 왜 이렇게 빼야 되나에 대해서도 한번 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 수학이랑 한국 수학 그 이제 학년별로 비교를 하면서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네.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렇게 깊이가 깊을 심화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진도가 뭔가 빨리 빼야 되고 이게 여러 그 진도를 담고 있는 게 그 국제학교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은 알제브라 1 같은 경우는 그게 한국 중1, 중2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1 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중2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좀 진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추천드릴 땐 보통 한국 교재는 라이트센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미국 교재는 뭐 샤프너도 있고 뭐 교재는 많은데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할 때 근데 한국에 기반한 아이들은 한국 교재를 더 편안해해요. 그리고 미국 교재의 특성이 그 글이 되게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엑기스 부분이 그걸 알아보기가 오히려 좀 다 읽고 나서 소설 읽는 기분이지 이게 네. 수학에 딱 그 공식이 머리에 딱 카테고리가 딱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학 문제집은 한국게 사실 더 보기가 좋다. 근데 용어만 한국 용어가 좀 편하다면 그리고 그 미국 용어로 이게
이제 트랜지션 하는 것만 좀 이제 학습을 잘 시켜주면은 그게 제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제브라 1이 그 한국 중1, 중2 수준이라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까지 나오고요. 인수분해도 좀 가볍게 내용이 들어가고 알제브라 2에는 부등식이랑 함수 그리고 뭐 행렬이랑 확률도 나오고 뭐 쌍곡선 그래프, 포물선, 원타원, 뭐 지수 로그도 심지어 나와요. 알제브라 2가 그러니까 고등 과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제브라 2 들어가기 전에는 고등 한국 고1에 고1, 고2 그러니까 수1의 지수 로그도 어느 정도 내용을 습득을 하고서는 그거를 봐야지 미국 교과서 그러니까 미국 그 수학의 문제집의 특징은 내용이 약간 너무 이제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하다가 갑자기 확 지수 로그가 나오고 내용이 분명히 깊지는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는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한국 정서까지는 안 들어가도 이렇게 내용이 좀 정리된 거를 봐야지 애들이 좀 이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좀 널뛰기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진도 선행이. 그래서 그 다음에 프리캘큘러스는 여기서부터 이제 미적분 내용이 들어가는데 캘큘러스 A, B, B, C에는 등비수열, 뭐 등비급수, 다항식의 미분, 그다음 삼각함수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미분, 적분 들어가고요. 어머니도 궁금해하시는 게 이건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러면 국제학교를 만일에 입학을 하거나 이제 해외를 나갈 때 제일 유명한 맵 테스트를 보잖아요. 근데 네. 맵 테스트에 과연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나 항상 이제 궁금해들 하세요. 이제 뭐 베일에 쌓여 있어요. 맵 테스트가 약간. 네. 근데 그 사이트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모의 테스트를 돌려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냥 준비 안 된 채로 테스트만 보면은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들 하셔요. 그래서 그 킨더부터 그레이드 2까지는 두 자리에 덧셈 뺄셈 나오고 1000자리까지 자리값 이렇게 나오는 거 받아내림 올림 있는 세 자리 덧셈 뺄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해외 넘어갈 때 어려워하는 게 뭐 플레이스 밸류 자리값이랑 그 기수 뭐 그 다음에 십진법과 분수 뭐 그런 거 이제 영어로 그 수학 문장을 이해해서 이제 전환하는 거에서 한국 애들은 오히려 조금 어려워하고 그냥 연산은 사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죠. 얘네는 항상 좀 연산은 좀 느린 편이라서 그 다음에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그때 그 괄호 있는 혼합 계산이 나와요. 근데 그 해외 애들의 특징이 계산기를 뭐 시험 볼 때 계산기가 이제 거기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거나 뭐 학교에 계산기를 들고 다녀서 계산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왜 계산을 굳이 해야 되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다가 한국으로 리턴이 하는 경우에는 혼합 계산 파트가 또 되게 약해요. 5-1에서.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지 보면은 해외 살다 왔다고 혼합 계산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계산기를 의존하니까 확실히 계산 능력이 떨어지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약수와 배수, 올림, 버림, 10의 거듭 제곱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2D 도형은 다각형 각 둘레와 넓이. 이제 5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한국 거랑 같은 내용이고요. 3D 도형은 각기둥과 각불, 원뿔, 그다음 좌표평면 내용도 살짝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그 1학년 그 개념이 조금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2학년에서 3학년에 배우는 내용인데 아마 이제 시험을 어렵게 내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도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연산보다도 이런 용어 정리니까 이게 뭐 콘이 어떤 모양이고 실린더가 어떤 모양이고 그래서 용어를 계속 익숙하게 많이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는 서울 아카데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용어가 이제 아이들이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몇 학년이야 선생님? 이제 뭐 그레이드 1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금 수학을 이렇게 홈워크로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하는 게 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네요. 맞아요. 서울 아카데미에서 하는 교재는 이렇게 두꺼운 거 마이메스였나? 그걸로 하는데 그 책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아카데미 친구들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한국 교재랑 보통
한국 교재는 디딤돌, 뭐 학교 교재 이렇게 갖고 와서 같이 풀어요. 그래서 다른 시중 교재보다 그 교재가 좀 어려워서 그걸로 풀면은 뭐 웬만한 내용은 커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니까 그레이드 3 이렇게 넘어가니까는 디딤돌 점점 멀리하게 되더라고 애들이. 디딤돌을 잘 못 풀고 딱 그레이드 1 때는 이 용어를 더 어려워하잖아요. 이제 나중 한 2, 3학년에 딱 그 경계로 한국 용어를 어려워해서 그래서 계속 이 말이 뭐예요?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국으로 굳이 대학을 갈 이유가 아니면은 그냥 미국 교과서나 미국 교재로 그냥 쭉 나가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예, 이거는 좀 고학년들 커리에 대한 로드맵인데